우리 둘이서 같은 편 돼가지고 병이랑 협상해야 돼요. 후유증 생기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커요. 같은 경과를 보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진짜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합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안녕하세요. 부평그린 마취통증학과의 대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대상, 띠 모양의 포진형 피부염이라는 건데요. 단순 포진과는 모양도 다르고 증상도 다릅니다. 단순히 이게 피부에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신경이 파괴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병이에요. 어렸을 때 수두 앓거나 하면서 감염된 이후에 바이러스는 이제 사라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다가 증폭을 억제하고 있는 신체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지면 바이러스들이 신경절을 따라서 증폭하며 신경을 파괴하는 병이죠. 그래서 대상포진은 신경이 먼저 보이진 않지만 저 안에서 신경이 먼저 파괴되기 때문에 통증이 먼저 나타나서 초반에는 단순히 이제 디스크나 근육통 이렇게 오해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3에서 5일 정도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가 피부도 파괴시키게 되면 그때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면역력의 차이 때문이에요.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 예를 들어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막 일하면서 업무 중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항암 치료하면은 면역 체계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바이러스성 질환은 다 동일해요. 그냥 내 몸에 품고 있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뭐 새로 이렇게 막 걸리고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게 숙주가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걸렸거나 또는 감염되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증상을 일으킨 게 대상포진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요즘은 20, 30대 젊은 분들도 많이 걸려서 오시고 현재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20, 30대 환자분도 많아요. 노동보다는 어떤 뭐 사무라든지 뭐 컴퓨터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직종이 많아지는 사회 변화의 현상도 있고 사회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체적 약화 또 이제 신체는 좀 약해지는데 심리적 스트레스는 극심하고 뭐 야근이라든지 근무 시간이 많거나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교과서에는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포가 없는 대상포진이 아니고 다른 신경통이나 뭐 예를 들면은 목허리 디스크 이런 거에 의한 신경통이었지 포진이 없는 대상포진은 진단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보통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몸살 기운 정도부터 많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온몸에 근육통, 쇠약감, 무기력감, 몸이 약해질 때 느낌을 받은 다음에 특정 부위,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뭐 옆구리면 옆구리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의 근육통 그게 이제 따끔거림이나 약간 옷만 스쳐도 막 이렇게 통증으로 이렇게 느껴진다든지 신경통 양상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신경절을 따라서 퍼지면서 신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디스크나 이런 질환처럼 팔, 그다음에 옆구리, 다리로 이렇게 방사통처럼 퍼지는 양상의 신경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부위만 딱 이렇게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퍼지듯이 넓은 범위의 통증을 느끼죠. 근데 양측성으로는 아니고요. 보통 편측성으로 나타납니다. 통증은 이렇게 넓게 퍼지지만 피부 병변이 그러면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아픈 부위에 퍼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피부 병변은 일부 파괴되는 피부만 병변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피부가 여기에만 났는데도 통증은 이렇게 이런 데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멀쩡한 부분도 이 안에 있는 신경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은 피부랑 상관없이 그 해당되는 분절을 따라서는 다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얼굴 쪽에 생기는 대상포진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얼굴에 이런 3차 신경, 이마라든지 눈, 귀, 광대뼈, 턱뼈 이런 쪽으로 해서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는 좀 달라요. 일단은 여기에 눈이 있기 때문에 눈 같은 경우에는 결막이나 각막에 바이러스성 어떤 손상이나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과 진료를 좀 병행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연고 처방이나 이런 걸 같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안면신경의 마비 등이 이제 동반되게 되면은 눈이 안 감기고 막 얼굴 이렇게 표정이 안 지어지고 만져봤을 때 감각이 둔해지고 이런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뇌랑 가까운 곳일수록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초기에 심할수록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후유증이 남아도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고 가만히 있다든지, 그다음에 밥을 먹다가도 얼굴을 찡그리고 가만히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굴 쪽에 대상포진이 생겼다 그러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되게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어요. 피부에 대상포진이 생겨야 맞아요. 포진형 피부염이 띠 모양으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상포진 외에 다른 신경통을 의심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 때문이에요. 후유증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료하는 건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통증이 평생 가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니까 나는 괴롭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장기간 평생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무서운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은요 포진이 있는 거 다 사라집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피부는 사라지니까 남들 가족분들이 보기에도 멀쩡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혼자서 막 아파하고 얘기하다가 말고 막 얼굴 찡그리고 막 밥 먹다 찡그리고 있고 그러면 다른 가족들도 불편하거든요. 이상한 행동을 막 자기들이 보기엔 하니까. 근데 환자 본인은 일상에 지장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뭐가 문제냐면 후유증이 돼버렸다. 대상포진으로 신경통이 됐다. 거의 치료가 좀 어려워요. 본인이 경험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뭐 얘기도 듣고 하니까 이제 희망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대상포진은 절대로 유념해야 되는 게 피부 나으면 다 낫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경 손상에 의한 후유증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질환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2, 3일 내에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틀이랑 3일, 하루 차이로도 합병증 발생 위험성에 통계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정도예요. 보통 진단이 내려지면 진짜 빨라야 3일, 1주, 많게는 2, 3주 이렇게만 해도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대상포진 치료는요. 충분한 양을 오히려 좀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공격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약간 좀 부족하거나 적당한 정도로 뭐 치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유증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운에 맡긴다. 이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후유증 생기면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치료해야 맞습니다. 이분은 원래 목이나 어깨, 허리 이런 문제로 저희 병원 다니시던 분인데 50대 여성분이거든요. 대상포진이 이제 피부에 생기는 병이니까 피부에 대한 치료만 하고 통증 치료를 안 하셨어요. 초기에. 초반에 통증 조절이 안 되면서 초기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쳤죠. 사실은 이제 한 달 이상 지났다 그러면은 저는 거의 후유증 단계로 보는데 한 달 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얼굴에 이제 대상포진이 생겨가지고 3차 신경 쪽의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뿐만 아니라 마비, 그 다음에 감각 저하가 있었어요. 얼굴 한쪽 마비돼가지고 물을 마시거나 막 물이 흘러내린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정이 한쪽은 이렇게 웃어지는데 한쪽은 안 웃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얼굴도 너무 예쁘고 관리도 잘하는 분이 그런 후유증이 생기니까 그 이후에도 빨리 좀 후유증이 생겼어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밖에를 나가기 싫었던 거예요. 후유증 생기고 나서 거의 한 2-3달 정도를 그렇게 지내다가 오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경우에는 그때부터 막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다 하는데 그때부터 치료해서 초반에 치료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절대 안 나와요. 그때부터는 진짜 뭐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이것저것 막 노력이며 시간이며 비용이며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 치료는요, 먹는 약, 그 다음에 통증 조절을 위한 신경에 대한 주사 치료, 또 혈관에다가 수액, 통증 조절을 위한 수액 치료든 이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목, 허리 아프고 한 근골격계 질환 환자분들은 환자랑 쉽게 얘기하면 협상의 과정을 거치죠.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야 될 건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뭐 환자 역할을 많이 부여하죠. 치료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대상포진은요, 환자랑 제가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서 같은 편 돼가지고 병이랑 협상해야 돼요. 치료 너무 막 힘들고 막 이런데 뭐 치료 좀 덜 하면 안 돼. 저랑 협상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둘이서 어차피 병이랑 협상 안 되면 후유증 남는 겁니다. 이게 치료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기가 발병 이후에 한 달 정도예요. 그래서 그 한 달 놓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양보를 못 해요. 나중에 뭐 좀 열심히 그때 했던 치료만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효과 있을 거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합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초기의 통증 정도라든지 환자분의 연령도 가지고 있는 면역력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모든 치료 다 해도 후유증 남는 경우가 있을 만큼 무서운 질환이에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치료 막 열심히 하면 그래요. 주변에 약만 먹고 나왔는데 난 왜 이렇게 열심히 치료하냐 이런 질문하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근데요 반대로요 자기 주변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대상포진 그거 진짜 무서우니까 나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치료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이게. 환자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은요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말을 하죠. 나도 나한테 말해준 그 사람이랑 같은 경과를 보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무조건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게 후회가 없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요 경험이 부족할 때는 환자분들이 막 치료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뭐 비용도 들고 하니까 조금 요 정도는 좀 덜 해볼까 이랬다가 후유증 만든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아직도 못 잊을 정도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50대 이상 누구든지 권고사항입니다. 젊은 분들 뭐 50대 미만 젊은 분들은 권고사항은 아닌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백신 접종을 해도요. 세월이 지나면 면역이 사라질 수 있어요. 50대 이상에서 권고해두고요. 이때 접종을 하시면은 대상포진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걸리는데 증상이 좀 약하게 오죠. 그러면은 이제 증상이 약한 만큼 치료 반응도 좋고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진짜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50대 이상은 대상포진 백신 접종하시는 거 권고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건강관리랑 똑같아요. 햇빛을 많이 보고 수면 시간을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고 또 심리적인 어떤 부분도 면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나 여러 가지 운동 이런 거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신체적으로 강해지면은 이게 스트레스에 대한 내구성도 강해져요. 이게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리타분한 옛말같이 이런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낮밤이 바뀌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상포진에 좀 많이 취약하고 후유증도 잘 생겨요. 이런 분들 뭐 일을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교대 근무인데 그러면은 좀 내 스스로가 좀 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면역력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거. 좀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골든타임. 치료 시기가 이게 정해져 있는 병이에요. 시기를 놓치면은 절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포진 걸렸다 그러면 최선의 치료를 통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대상포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고 거기에서 치료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막 없는 스트레스를 만들지 마세요.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통증에 대해서 너무 막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통증 민감성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 그리고 의사를 믿고 치료를 열심히 이렇게 하실 때 오히려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적당히 통증이 사그라들었다고 해서 그걸 감추시면 안 돼요.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좀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 아프면 참을만 해. 막 괜찮아. 그래가지고 혼자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나 이제 안 아파요. 그래서 그러면은 치료 시기도 이 정도면 됐고 통증 없다고 하시니까 치료를 이게 종료했죠. 3개월 뒤에 오셨어요. 적당히 아픈 거 좀 참을 수 있는데요. 3개월, 4개월 이렇게 아프면요. 못 견뎌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기록상으로 차트를 보면 통증이 없다고 돼 있는데 없다가 다시 아파지신 게 맞냐 여쭤보니까 사실 아니다. 근데 적당히 아파가지고 내가 그냥 괜찮다고 했는데 오래 가니까 이제 못 참겠다. 그거 고치기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후유증 남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다행히 3개월 만에 오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치료해가지고 완치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3개월이나 뭐 더 그 이상 6개월, 1년 만에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채로 지내다 왔다. 평생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대상포진 치료의 목표는 적당히 아픈 게 아니고요. 실제로 통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목표로 해야 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를 하시면서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면은 그래도 지날만 할 수도 있고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수개월 정도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후유증과 신경통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피부 변화가 있다. 절대 미루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 온터뷰에서 여러분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